드디어 국기를 뒤집는구나. KF-21 인니 퇴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인니 국방장관 표정이 충격. 유럽으로 향하는 초음속 전투기 KF-21. KF-21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 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입니다. KF-21은 지난 2016년 개발 착수 이후 지난해 6호기까지 모든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을 통해 최초 시험 평가를 완수했으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도 받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KF-21 개발 사업은 2028년까지 40대를 생산해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조 8천억 원 중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으로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후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돈을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경제 사정을 내세우며 지금껏 3천억 원만 납부해왔습니다. 지금껏 약 8천억 원 이상을 연체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초기 계약 내용을 완전히 뒤엎는 제안을 했습니다. 총 분담금 1조 7천억 중 6천억 원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껏 돈이 아닌 파묘 같은 현물로 분담금을 내겠다고 하거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돈을 덜 내는 대신 기술 이전을 다 받지 않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다목적 원양 초계함을 이탈리아로부터 사들이기로 계약했는데 도입 액수는 1조 7,300억 원가량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프랑스로부터 디젤 전기식 잠수함 2척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도입 비용은 약 3조 1,670억 원입니다. 군사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는 F-15EX 전투기 24대와 블랙호크 헬기 24대를 도입하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도 42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고액이기에 도입 비용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모습과는 상반됩니다.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는 산업 스파이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KF-21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한 자국 기술진을 통해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유출하려다가 딱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국정원과 방첩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이들이 유출하려던 정보를 파악 중입니다. KAI 건물 내부는 보안 등급에 따라 출입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KAI 내부에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초기 계약 내용대로 어떻게든 분담금을 받아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도네시아 제안대로 해야 할까요? 2. 드론 격추는 기본, 전투기 미사일 장갑차 요격도. 최근 다종다양한 드론을 동원한 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에 큰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전세 역전을 목적으로 최첨단 방공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를 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2023년부터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인 ES-38 데리바시아 PVO 수륙량용 자주대공포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드론이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모두 다종다양한 드론을 활용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의 드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책 역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대응책은 크게 전자파, 신호교란 등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비파괴 방식과 총포탄,
유도 무기 등을 활용해 드론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는 방식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드론을 앞세운 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에 맞서기 위해 최근 공개한 비장의 카드는 바로 최신형 다목적 자주대공포다. 2023년부터 실전 배치 중인 ES-38 데리바시아 PVO 수륙량용 자주대공포는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길이 7.14m, 폭 3.2m, 높이 2.4m의 중량은 18.7T이다. 러시아는 1인칭 시점 드론과 같은 초소형 표적부터 중대형 무인항공기, 고성능 유도무기, 경장갑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능 초정밀 자주대공포로 홍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첫 실전을 앞둔 ES-38 데리바시아 PVO 수륙량용 자주대공포는 BMP-3 보병 전투차의 차체와 500마력 UTD-29M 디젤 엔진을 활용한 덕분에 하천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에서도 시속 70km의 우수한 기동성을 보장한다. 여기에 EA-90 57mm 강선 기관포가 장착된 AU-20M 포탑을 결합해 포탑 수직 방향으로 5도에서 플러스 75도까지, 수평 방향으로는 360도 공격이 가능하다. 포탑의 자동 장전 장치에는 각종 탄약 20발을, 내부 탄약고에는 128발을 적재하고 직선거리 6000m, 고도 4500m 이내에서 최대 초속 500m의 속도로 비행하는 공중표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참고로 지상 및 해상 표적의 경우 최대 교전거리는 3000m다. AU-20M 포탑에 장착된 EA-90 57mm 강선 기관포는 분당 최대 120발의 사격이 가능하며 날탄, 고폭탄, 공중표적 요격용 VT탄은 물론 철갑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AU-20M 포탑에 장착된 목표 추적 레이더와 탄도 계산 컴퓨터, 광학 및 레이저 조준 장치의 강력한 조합 덕분에 최대 12km 거리의 표적을 식별하고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개발은 2014에서 2017년에 이뤄졌으며 러시아군의 시험평가는 2020에서 2021년, 양산은 2023년부터 러시아의 대표적 방위산업체인 우랄콤바자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EKE 퉁구스카의 하위 호환 개념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즈스유-23에서 4실카와 노후화된 구형 방공무기 체계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폴란드 등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ES-38 실전 투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베일에 가려진 FPV 드론과 무인항공기에 대한 요격 능력 때문이다. 러시아는 ES-38 데리바시아 PVO 자주대공포가 기존 대공 무기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초소형 FPV 드론조차도 손쉽게 격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론상 ES-38 데리바시아 PVO 자주대공포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종류의 무인항공기는 물론 순항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의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ES-38 데리바시아 PVO 자주대공포의 존재는 러시아군의 전술적 이점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힘의 균형을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ES-38 데리바시아 PVO 자주대공포를 활용해 작전 지역 내 반접근, 지역 거부, A2, AD 전략에 성공할 경우라며 서방 세계가 지원한 F-16 전투기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신무기의 등장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전략 및 전술의 변화는 점점 더 전쟁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ES-38 데리바시아 PVO 자주대공포 실전 투입에 대해 우려하는 측은 독일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게파트 자주대공포의 활약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에서 지원한 40여 대의 게파트 자주대공포는 202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방공자산 부족으로 인한 분산 배치,
판량 및 부품 확보 차질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ES-38 데리바시아 PVO 자주대공포를 대량 생산의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경우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게파드 이상의 활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ES-38 데리바시아 PVO 자주대공포 성능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양산 규모 역시 정확히 확인된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여전히 실전 투입 여부가 불확실한 T-14 전차나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적은 숫자로 인해 전쟁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BMPT 등의 사례를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들의 공통된 지적은 러시아 특유의 과대선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는 러시아가 ES-38 데리바시아 PVO 자주대공포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완성도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급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ES-38 데리바시아 PVO 자주대공포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전쟁 승패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